여전히 인권 실사를 비롯한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정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라이사의 안전팩션 일라이사입니다. 안전한 삶을 현재 살고 계신가요? 최근에 다양한 동적 위험 요인, X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는, 또 전이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되는 다양한 동적 위험 요인들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할 건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다양한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들이 현재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대신경제연구소에서 나온 7월호 ESG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안전보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사를 환경과 인권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해당 그 법안을 살펴보면 EU에서 202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한 CSDDD와 굉장히 유사한 체계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00억 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기업에 어떤 부품이나 원재료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공급망 전반에 있어서 환경과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권을 이제 실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해당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인권 관점에서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안전팩션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EU에서도 CSDDD 환경과 인권 관점에서 실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EU에서는 순이익의 최대 5%까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가 안전을 근로자의 보건을 잘 챙기기만 하면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데일리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데이터로 이제는 남겨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안전보건 공시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다르게 ICCPR 제7조 국제규범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딱 한 줄 이제 인권 관점에서 안전보건 관점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줄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그 작업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의 형태라든지 작업의 환경이라든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도구 중장비라든지 또 어떤 작업팀 간의 어떤 그 결합 형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었고 그 바뀌는 부분들을 불완전해서 완전한 상태로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들을 우리 기업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데이터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세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변질 없이 잘 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법무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제공을 할지 이 등등등등이 정말 안전보건 관점에서 많은 패러다임 또 안전관리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그 기업이 안전보건을 정말 잘하고 있냐, 정말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은 돈이 돌아야지 기업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투자가 된다든지 또는 대출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매출이 잘 일어나 가지고 이런 그 세 개 중에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가 잘 돌아줘야지만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될 텐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런 어떤 계약을 주려고 하는 더 상위에 있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런 실사 지침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기업이 또 대출을 줄 기업이 용역의 계약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환경뿐만 아니라 이 인권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이제는 보게 될 거고 또 보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그런 그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같은 기업 중에서도 레이트닝을 해서 조금 더 점수가 좋은 데에다가 투자 또는 어떤 대출을 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은 단순히 사고가 안 나기 위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점수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모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라이시 안전팩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